머니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신중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축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네, 요새 펀드들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네.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펀드도 만만치 않게 손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예. 가입하시는 경로가 대부분 네. 은행에서 접근이 많게 되면은 은행원분이 추천하신 펀드를 가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펀드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따라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지 않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단기간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거든요. 적금과 펀드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미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느냐, 예상할 수 없느냐입니다. 네. 만약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1, 2년 안에 쓰일 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1, 2년의 금리 하락분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예.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는 1년에 100%가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예. 1년에 50%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잣돈 마련하는 것을 그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네. 위험한 행동이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몸을 약간 카메라 쪽으로 틀어주시면 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펀드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요리에 자신이 있다면은 예.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능력이 없다면은 네. 전문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을 사 먹는 게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펀드 투자 역시 자신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네.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10개 이상의 종목을 운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펀드를 가입한다고 하면은 10개 이상의 투자처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동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또 구매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의 자금이 모이는 펀드 역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산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 자산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전문적인 인력이 운영한다고 하여도 자신이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판매사마다 수수료가 또 다르고 운용사마다 그리고 수탁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저축 상품보다는 펀드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왕 투자를 하겠다, 펀드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상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가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목표하는 수익률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중에서 과거 1년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37%가량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보고서 내 재산 1억 원을 맡기면은 1년에 3,700만 원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네. 어차피 낮은 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 분인 한 3.5%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펀드마다 위험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에 따른 기대 수익률만큼만 수익률을 정하신다고 하면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네네. 수익률을 도달한다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환매를 하는 게 네, 어느 정도 수익에 도달했으면 네. 털고 나오자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투자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간에 대한 여유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한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그 기간도 설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중국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 중국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강력한 내수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네. 육성하려는 정책들을 피고 있으니까 향후 한 5년간은
예전처럼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펀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펀드를 어디에다 투자하냐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네. 펀드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섞인 경우는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투자처들에 투자가 되고 있는 대안 펀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투자 자산을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라고 해도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이 펀드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예,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네네.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또 대형주를 선호하는 펀드가 있고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를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투자 스타일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고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들의 종류들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채권형 펀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러면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예를 들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펀드를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펀드 닥터라든지 모닝스타 코리아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과거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펀드 평가사에서 예. 측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